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상당히 중형이 나왔어요. 중형입니다. 네. 피해자가 8명인데요. 네. 쟤는 이제 상습 중강간죄 등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요. 징역 1심인데 징역 1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나왔고요. 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10년 취업 금지도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는데요. 피해자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믿음,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네. 굉장히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나아가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례적으로 봤는데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피해자들이 뭐 회계 편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내밀한 것,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공개하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을 좀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까지 있었다 하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이었고 비정상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 네. 도대체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자,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인물이 82년에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신도 수가 급증을 해요. 굉장히 뭐 이제 포교 활동을 열성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폭행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든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사도 이럴 때는 눈을 돌린다.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라고 했을 네. 때는 또 여러 명과 이 행위를 제안을 하고 이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놀랍고 참담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악이용해서 했다는 점에서 아까 그루밍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건 네. 우리 그루밍은 길들이기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례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종교적 권위를 신의 이름, 신의 권위를 빌어서 네. 이 여성 신도들 대부분이 20대입니다. 이 신도들을 그루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정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루밍 범죄 얼마 전에 인천 모 교회에서 네. 그 젊은 목사가 그렇죠. 네. 아들 목사였죠. 그때는 뭐 저 중학생 때부터인가요? 그 10대. 신도 맞아요. 10대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기도 그게 인정된 겁니까 그루밍이? 그루밍 성폭력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분을 쌓은 다음에 네. 그 사람이 피해자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 상태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건도 그루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약간은 결이 좀 다릅니다. 네. 단순히 친분 관계를 쌓아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사건은요, 완전히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완전히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건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 사람은 하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라고 오히려 죄의식을 가졌다면 내가 이런 거를 의심하는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그루밍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약간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롱 목사 이야기를 네. 잠깐 들어볼까요? 아마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어제 기도회에서 경찰과 검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무슨 뜻인가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지금 저 장면은요. 네. 5월에 이제 검찰이 소환될 영장 때 실질 심사 받을 장면이고, 때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도회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과 네.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혐의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재롱 목사가 1943년생입니다. 네. 상당히 고령이죠. 네.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로는 지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계획적으로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롱 목사를 믿는 신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 아까 만민중앙교회가 지금 13만 명 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신도들이 오늘 그 15년형이 떨어지는 순간 네. 목사님 힘내세요라든가 우리는 뭐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라든가 이재롱 목사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터져 나온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형이 선고된 이유 중에 하나겠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반성을 하지 않으면요. 네.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반성이 있어야 양형사회에서 네, 지금 보면 좀,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의 권능을 받았고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 네. 법정에서. 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네. 오히려 피해자들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안갚음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어떤 무고하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피해자에 대해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민중앙성결교회 그동안에 참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주로 안 좋은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확인시켜 드릴 것은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있는데 네. 82년 개척할 때는 성결교단 내에 있었지만 네. 90년에 성결교회 총회는 2단으로 이 만듭니다. 교회를 이 만민중앙성결교회는 2단으로 네네. 그래서 성결교회라고 붙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결교단에선 2단이 되어 있고 네. 본인이 별도의 성결교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제일 유명했던 것은 1999년도에 MBC 난입 사건입니다. 네, 네. 이때 2,000명의 신도가 이 만민중앙교회 사태를 PD 그 전에 수첩에서 제가 저걸 좀 여쭤볼게요. 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담임 목사를 해온 겁니까? 그 교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또 아버지 구속되니까 직무대행한다고. 네, 직무대행으로 나섰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교회 법 자체가 네, 이 교단 내에 종속돼 있는데 지금 교단을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네. 본인이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 현실의 법률적인 적용 외에는 네. 교회 관련해서는 담임 목사를 종신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자녀에게 네. 이걸 세습 계승하든 이건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90년도에 MBC 문화방송 주조정실을 점거한 그때 당시에 뭐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화면 보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우리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 방송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빨리 꺼달라. 99년 5월입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이 여의도 MBC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PD수첩은 이재롱 목사와 만민중앙성결교회 문제를 다룬 2단 파문 이재롱 목자님 우리 목자님 교회와 편을 방송할 성도들에게 확인하지도 예정이었는데요. 않은 채 보도하여 이재롱 목사와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신도들은 문을 부수고 화재 경보기를 눌러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MBC 주조정실을 탈취하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10명 내외 되신 분들한테는 역부족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 PD수첩 방영이 중간에 중단되는 초유의 그리고 이 그건 공정하지 못했지만은 관련 프로그램을 틀었었는데요. 글쎄요, 애초에 공정하지 못했던 거를 보자면 MBC 측도 저 때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저 때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확산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뒤에 피해자들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 이때 이제 1999년 5월 11일 날 원래 밤 11시에 이 방송이 될 주 내용이 예정이었는데요. 뭐였습니까? 이게 주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목이 2단 파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이재롱 목사를 신격화하는 내용. 네. 그러니까 좀 2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이런 성문제 부분 그리고 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부분 등 이제 그것도 뭐 100억 원이 횡령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지금 우리가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이 당시 1999년에도 이미 당시에 이때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는데 막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네. 울기도 했다 그러고 울고 기도하고 네. 응원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신도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인데 개인 정보를 빼들렸다고 네. 하는데 관련 화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8명의 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2010년 이후만 적용이 된 거예요. 왼쪽에 출석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제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 네.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네. 같은 법원 내 동료 직원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유나 협박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법원 공무원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말 저거는 정말 제 생각에 중형을 받아야 되는 얘기고 피해자 정보를 빼들려서 가해자에게. 형사
형사법정에서 네. 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비밀로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네. 이 피해자 압박해서 법정 증언 못하게 하려고 그 피해자 정보 빼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걸 피해자를 위해서 알아야 누군지 알아야 알아야 압박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고요. 네. 법정 증언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검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적하다가 잡은 겁니다. 네. 올해 나이를 찾아봤더니 75살이고 그러니까 15년형 1심이지만 선고받았으니까 네. 나이 문제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정이 밝혔더군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공동 유해 발굴 작업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이 작업을 위해서 도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남과 북의 병사들이 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미사일 쏘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는데 네, 저는 외모는 많이 다르지만 그 JSA의 이병헌 씨와 송강호 씨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굉장히 신선하다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처럼 저 사진 속에는 있네요. 네.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더 바랄 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오고 저 사진이 정말 교과서에 그때 단초가 됐던 걸 상징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실리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